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전문가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노란톡방 참여 방법입니다.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여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맨 위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으실 겁니다. 클릭을 하시면요.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오는데요.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을 스캔해 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세요. QR코드 촬영 후 비밀번호 6724 입력 후에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방,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을 하셔도 되고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비밀번호 6724번 꼭 입력 후에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실시간 톡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남겨주셨어요. 네, 상군님, 네. 그럼 내일 단기 종목 하나 주세요. 며칠 만에 급등하는 스윙 종목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써니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네, 3부 때 유망한 종목. 네, 저희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0시까지 방송을 하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들 정말 남겨주시고 계신데 상구님께서도 답을 쉬는 시간에 남겨주셨어요. 굉장히 이 대한항공 차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상무님 방송 보고 대한항공 차트 보니 진짜 지금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라고 써니님께서 남겨주시니까 상무님께서 손실권이신가요?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소통 잘해주고 계세요, 전문가님. 그럼요. 말은 잘합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주는 방송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상구님이 좀 빠르심이라고 또 민프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방송부 하시니까 못 보시겠지라고 남겨주셨는데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보고 계세요, 민프님. 네, 보시고 계시죠. 네, 백스터 주주님께서 크크크크 하고 계시고요. 민프님, 우리 내일 혼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재밌는 톡방 분위기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첫 번째 코너입니다. 주식왕 필살기 코너인데요. 오늘 전문가님의 주식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을까요? 사실은 이제 특정 교육이라기보다는 강의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제 특정 섹터를 이제 향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특정 섹터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컨택해서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일부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그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스타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징어 게임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재미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재미없다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약간 마음에 남으셨나 봐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슈를 받을지 몰랐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K컬처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위상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좀 이런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오징어 게임이 잘 됐으니까, 뭐 기생충이 잘 됐으니까, BTS가 잘 됐으니까가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물론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들을 모아서 이렇게 방영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제작하고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고 역량이 굉장히 올라가 있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뭐 영화가 됐건 드라마가 됐건 예능이 됐건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위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아직은 최상위권에 있는 것도 사실일 수 있겠죠.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애니메이션 최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서 압도적인 컬처, 문화적인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최강국의 모습을 보였지만 현 시점에서는 뭐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일본을 완전히 뛰어넘었다, 압도적이다 이런 얘기를 시원하게 참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드라마나 드라마나 아이돌, K-팝 그리고 이제 영화 쪽에서는 이미 일본의 수준은 아득히 뛰어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그 병폐라든가 그런 부분 단점들 때문에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 우리 K-컬처 자체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이슈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오징어 게임이 기생충에 이어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이슈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섹터,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 엔터, K-팝 등등의 이런 K-컬처 레벨이 K-컬처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잡혀가는지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애초에 영상 콘텐츠 쪽이 조금 더 각광을 받았었던 이유가 어차피 잘 될 거였지만 코로나가 이제 발발을 하면서 집 밖에 못 나가니까 TV를 많이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빠르게 이슈를 받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이렇게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이쪽이 좀 더 강세를 보이면서 영상 콘텐츠 기획 이쪽이 약세를 보이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TV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동안에 TV에 붙어 있으면서 굉장히 K-컬처 자체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오는 11월 12일에 한국에 런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전에 미리 넷플릭스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들을 많이 빨아들이고 배포하고 이런 과정이 거치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디즈니 플러스랑 애플까지 같이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런 OTT 회사들이 굉장히 가격 경쟁부터 해가지고 컨텐츠 경쟁을 굉장히 심하게 이제 격렬하게 하겠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업들 간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거친 경쟁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기획사라든가 이제 컨텐츠 제작 회사들 예를 들자면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스튜디오 뭐 요런 기획 쪽 대장격에 대한 종목들도 그리고 제 컨텐츠리 등 이렇게 좀 소형 기획사들뿐만이 아니라 요런 영상 기획 쪽으로는 한국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금 디즈니 플러스랑 넷플릭스는 이미 가격적으로 이제 경쟁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다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는 월 구독료를 99,000원에 5계정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제품이 나와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좀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 저는 프리미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혹시 저도 프리미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5계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머니 드리고 친척 하나 주고 네. 뭐 친구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다양성이라든가 근데 결국은 다양성보다는 컨텐츠를 어떤 걸 흡수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보가 중요하겠죠. 결국은 네. 최소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더 좋은 그림을 그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작은 결론을 내보자면 K 컨텐츠 그리고 엔터 요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지금도 있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시간까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올해 내년 그 후까지도 아직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과연 K-컬처가 K-팝이 여기서 끝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K-팝, K-드라마, K-영화에 이어서 지금은 이제 K-애니메이션도 좀 이렇게 예의주시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뭐 물론 지금 올해 가장 이슈가 됐었던 애니메이션이 뭔지 알고 계세요? 귀멸의 칼날. 귀멸의 칼날을 뛰어넘을 수 있을 네.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따지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애초에 아닙니까? 일본의 애니메이션 문화는 조금 확실히 스토리 라인이라든가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컨택하는 이런 부분이 한국의 접근법이랑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웹툰은 또 한국이 압도적이거든요. 압도적이죠. 그리고 웹툰에 대해서 기대감이 왜 더 크냐면 이런 컨텐츠 기획들은 당연히 양도 많아야 되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대성공을 거둔다고 한다면 마치 게임처럼 하나만 대박을 제대로만 터준다면 그 섹터 자체를 아예 이끌어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한국 웹툰 중에서 일본에서 대성공을 거뒀던 게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이런 웹툰 하나로 이 웹툰이 굉장히 시장을 이끌고 가버린 그런 현상도 보였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K-애니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따질 수가 있는데 네. 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신비 아파트라는 그 애니메이션 알고 계시나요? 신비 아파트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저는 제목만 알고 있었었는데 네. 이제 주변에 이제 애 아빠들이 많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BTS 못지않은 위험을 누리고 아이들 사이에서 약간 뽀로로의 그 위상을 뛰어넘었다고 위상을 하더라고요. 넘었다고요? 뭐 물론 실제로 네. 뽀로로를 뛰어넘은지 아니면 뭐 네. 아기상어 그런 노래를 뛰어넘은지는 저는 사실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BTS급의 이상의 위험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후속작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게 없을까? 저는 확실하게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관련된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 3부에서 앵커님이 잘 힌트를 많이 주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지금 K컬처 비대면이건 아니건 위드 코로나건 아니건 향후 비전이 어떻게 흘러가건 아니건 이 부분은 특정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건 안 좋건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 확산세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향후 비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섹터고 종목 선별만 잘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 사실 적당히 좋은 수익률이 아니라 압도적인 수익률까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섹터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엔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제약바이오 이쪽은 하나만 제대로 터져준다면 그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뭐 요약 정리를 하자면 이 섹터 영상 콘텐츠, 애니, K-팝 이런 엔터 관련된 사업을 예의주시하자. 앞으로도 비전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방금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준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요, 제가 3부 때 또 힌트를 드리고 퀴즈와 함께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아실 수 있으십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을 하셔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비밀번호 6724 꼭 입력한 후에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여기서 지금 주식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함께 해보겠는데요. 아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조금 당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 자원개발주입니다. 네, 자원개발 관련주인데요. 또 가격 급등 소식에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네요. 이 자원개발 관련주, 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S 글로벌이 1.8% 상승을 했고요. 엘컴텍, 삼지전자가 오늘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네,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1.4% 오름세로 종가를 마무리 지었네요. 네,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요즘 원자재 가격들이 오일을 비롯해서 오일, 가스,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죠. 네. 물론 뭐 한정된 자원 하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친환경 결국은 가겠죠. 친환경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결국은 친환경으로 가기까지의 과정 중에 지금 이런 것들이 걸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조금 큰 틀로 얘기를 하자면 오일 관련된 사업은 앞으로 성장 사업인가요? 사양 산업인가요? 사양 산업이죠. 근데 네. 오일 값은 계속 폭등하고 있죠. 네. 왜?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으니까. 네. 조절하고 있고 결국 그 오일이라든가 그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런 자동차에서 결국은 전기차, 수소차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가 있긴 하겠지만 네. 결국은 넘어가겠죠. 전기차로 상용화가 넘어가겠죠. 언제 완전히 이렇게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전기차 생산량을 뭐 유연기관 자동차보다 50% 이상 이렇게 늘릴 거다라는 네. 발표를 꾸준히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결국은 넘어가겠죠. 그렇죠. 결국은 오일이 사양 산업이 될 거고 결국은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겠지만 그 시간이 과연 내일 모레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당장은 힘들죠. 내년에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원자재, 망간, 뭐 구리, 지금 뭐 가스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지금 오일이라든가 가스 이런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금속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한 알루미늄, 모습을 네. 전반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원개발 관련주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아니었지만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스틸 관련된 그런 네, 쪽 맞습니다. 철강 쪽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냥 강한 게 아니라 막 경고 종목 뜰 정도로 맞습니다.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좀 많이 반납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제일 최근에는 가스라든가 정유 쪽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런 시간이 아직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물론 내년까지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데 지금 오일 값이 지금 아마도 76달러에서 네, WTI 77달러. 76달러에서 네, 77달러 지금 재차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네. 100달러 간다는 얘기가 불과 몇 달 전에 있었었는데 100달러 가겠지 진짜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100달러 갈 것 같으세요? 와, 100달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90달러만 가도 네,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근데 네. 저는 오일 얘기하면은 정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원자재 같습니다. 불과 한 몇 달 전이었나요? 마이너스 네. 43달러 찍고 이랬잖아요. 그랬죠. 그거 보면서 정말 뭐 이런 그럴 수는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실현된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이런 부르는 게 거였기 때문에 값인 네, 종목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마이너스 43달러가 네. 말이 돼라고 네. 이제 이해를 못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보관료가 오히려 막 이런 식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선물적으로는 마이너스 43달러까지 찍고 지금은 77달러야. 네. 그럼 100달러 가지 말란 법이 없죠. 없겠죠. 없죠. 근데 그러면 오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중국 전력난도 계속 있고 결국 네. 이제 친환경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그렇죠. 버겁다. 지금 지금 원자력도 원래는 지금 선진국들이 전반적으로 다 원자력 탈원전한다 그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이번 정부도 탈원전한다고. 탈원전 노래 부르지만 네. 결국은 인정했죠. 탈원전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야 되는 현 시점에서는 탈원전을 완전히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 과정을 거칠 건데 네. 내일 모레 되나요? 다음 달에 되나요? 내년에 돼요? 내년에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결국은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 광물 관련이든 에너지 관련이든 분명히 제 생각에서는 당분간은 이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시세를 반납하겠죠. 결국은. 네. 그 결국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배틀을 너무 길게는 잡지 말고 시세 줄 때 수익 청산하고 다시 조정 줄 때 제공량 수익 청산 먹바 전략을 반복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먹고 빠지는 정략이라는 거죠. 먹바 정략. 네, 이름 잘 지으셨네요. 네, 자원 개발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 탈원전에 대한 이제 소화 매물이라는 의견 남겨주신 가운데 조금 단타적인 성향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수익 실현을 하고 익절을 한 뒤에 또 조정받을 때 들어가 보자라는 또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또 RF셈이라는 이 종목이 또 급등을 했어요. 네,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상승을 하면서 4,550원에 종가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파운드리 실리콘 카바이트 전력자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 이 위탁받아 국내 업체 제품 공급을 시작한다는 소식 속에서 급등을 해냈습니다. 네,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 종목이 지금 그런 호재로 인해서 급등세를 오늘 보였죠. 네. 보였고 그리고 2024년까지 연평균 29% 성장했고 20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차트 보면 뭐 오늘 13% 종가 기준 이제 시가 대비해서 13% 상승 마감한 거 맞습니다. 지금 이것만 본다면 단기 이평선들 다 뚫고 올라타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고취시키는 게 맞죠? 네. 맞는데 차트 줄여서 볼까요? 네. 이거 지금 네. 얼마나 고통이 길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네. 지금 아직도 갈 길이 허다하게 멉니다. 네. 지금 이렇게 더 줄여서 본다면 뭐 물론 10년 전, 20년 전까지 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거의 지금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뭐 반등세도 보이기도 했지만 아직도 대추세는 여전히 하락 추세를
가고 있는 것도 맞다. 그래, 너무 멀리 보지 말자. 그래, 알았어. 알았어, 다 알았어. 그럼 과연 이 종목이 네. 이런 호재를 안고 지금 미래 전망도 좋아. 네. 지금 여기서 재차 올라타는 방향을 재차 상방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다. 지금 오늘 13% 상승한 게 지금 뭐 퍼센트 이 숫자적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급등이겠지만. 급등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불과 그래 두 달만 봐. 두 네. 달만 본다 하더라도 네. 아직도 멀었다. 두 달만 보더라도 멀었는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은 이 정도 호재보다 더 강력한 호재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무까지 개선되는 이런 부분까지 보여줘야만이 추세를 상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당한 호재, 일시적인 반등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이 탈출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계속 저항 라인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결국은 61평 돌파 안착 못한 겁니다. 뭐 물론 단기 이평선들 5일2평, 11일평, 21평 전부 다 이제 돌파를 하긴 했지만 5일2평이 드디어 우상방으로 꺾으려고 액션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게 매일은 지금 조심해야 상방 되는데. 추세를 그린 건가요? 아직이요. 지금 제대로 이거 달리고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네. 그 전에도 지금 뭐 8월 초에도 8월 중순에도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누가 봐도 윗꼬리가 길죠. 정말 기네요. 윗꼬리가 길다는 의미는 좀 전에 한 얘기랑 차익 일맥상통하겠죠. 매물. 네. 지금 이제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나 빠져나갈란다.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라고 하는 이 차익 실현 매물이든 아니면 탈출 물량이든 이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적당한 호재로는 안 된다. 더 보여줘. 더 큰 호재랑 더 실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액션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네.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네. 뭐 4,000원에 진입하시는 분은 들고 있어야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00원, 6,000원, 7,000원에 들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골드 크로스가 나기 전까지는 아직은 뭔가 큰 기대를 하기는 조금은 버겁다. 거기다가 경기 글로벌 시장 자체도 현 시점에 좀 버겁잖아요.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버겁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오늘 급등세를 보여준 이 모습은 호재를 안고 달린 모습은 좋으나 지금 이거 뭐 2달 동안 들고 있을 거야. 이런 2달 동안 들고 있어. 이런 얘기는 차마 아직은 못하겠다. 네. 결국은 이 최소한의 골드 크로스를 보여주면서 제가 봤을 때는 5,000원에서 5,100원 여기 241평 정도는 아니 121평 정도는 올라타 줘야 네. 꼬리가 아니라 안착을 해줘야 이제 좀 숨 좀 쉬나 보다. 이제 상방으로 방향을 좀 잡나 보다. 5,200원에서 300원 사이 이 정도는 올라타 줘야 의미가 있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6,000원 정도는 올라타야 드디어 이 길고 긴 하락 추세를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희망의 루를 더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좋은 일, 뭐 좋죠. 기쁜 일이죠. 기쁜 네. 일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호재가 더 있어야 하는 상황 RF 세미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특징주 솔고바이오입니다. 네, 오늘 솔고바이오 헬스케어 제품 제조 소식에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진 영향이라고 풀이되기도 하는데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10%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1,120원에 종가 마무리 지었네요. 이 솔고바이오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본인의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런 헬스 이 리포트에 대한 의견을 제가 축약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았습니다. 뭐 일정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부분 네. 동의합니다. 일정 부분. 네, 이제 네, 네. 코로나로 가니까 이제 밖에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건강 챙겨야 되고 몸 네. 챙겨야 되고 이러니까 떴다라고 하기는 조금 뭔가 명분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조금 전에 봤던 RF쌤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지금 이 또한 윗꼬리를 툭하면 달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물론 그러네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당연히 쌍바닥 자리인 여기 1,000원 부근이고요. 네. 이평선으로 따진다면 121평이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겠죠. 네. 하지만 차트를 이렇게 본다면 지금 깃발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깃발형이 뭐냐? 지금 깃발의 모양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딱 깃발이네요. 이 깃발의 끝이 어디냐? 점점 이 수렴이 형태의 끝에서 위든 아래든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기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본적 분석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기술적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기본적 분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갈 종목인가 아닌가를 선별하는 겁니다. 뭐 재무, 뭐 이슈, 비전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 분석을 충분히 한 이후에 이 종목을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들어간다고 결정을 했을 때 뭘로 판단할 건데요?
기술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언제 진입하고 언제 청산하는 게 맞는지를 아무것도 차트도 안 보고,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도 안 보고 진입하는 게 말이 될 수도 있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 TV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같이 투자할 건데, 어차피 괜찮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10년, 20년 들고 있을 건데 그냥 들고 있으면 되지. 그거는 지금 이제 뭐 장기 투자자, 초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기준으로 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노후 전략. 예를 들자면 네. 삼성전자 10년에 적금이다. 가겠죠. 네. 노후 자금이다. 10년, 10만 전자 안 갈 것 같아요? 전 믿습니다. 가야 합니다. 저도 믿습니다. 네. 근데 언제?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9만 전자 타이밍에서 내려와서 지금 7만 전자, 5만 전자 갈 거야라는 협박 아니 뭐 그런 이슈들이 조금 흘러나오고 네. 있는데, 뭐 물론 저는 5만 전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느나 이런 식으로 가치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그래서 제가 아까 종목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초기 투자 진입 목적이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죠? 예, 어쨌든. 네. 네. 지금 이 종목은 현 시점에서 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네. 이 하락 추세에 돌파 안착이 필요합니다. 이 깃발의 끝이 머지 않았죠. 끼케야 10월 중순이니까 네. 2주 이내로 아마도 시기적으로는 18일 그 부분에 뭔가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얘기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터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여기 리포트 분석대로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면서 건강 챙기기 시작하면서 이런 기대감을 받쳐주면서 재차 수급이 몰린다면 아마도 상방으로 터질 가능성은 더 높겠죠. 가능성. 이지만 상방으로 터져주면서 60일 이평을 올라타 준다면 그때 이제 1,400원 위쪽으로 1,600원 재차 그날의 영광을, 2,000원의 영광을 볼 수도 있겠으나 너무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솔고바이오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 또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비스가 올랐는데요. 네, 원통형 배터리 검사 장비 수요 증가 기대감 속에서 올랐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6% 가까운 급등세로 종가를 마무리 지었네요. 2,980원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비스에 대한 의견도 한번 궁금한데요. 자비스를 보려면 결국은 배터리 얘기를 해야겠죠. 네, 배터리 섹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다고 반도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했습니다. 바이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했습니다. 국책 사업으로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이 세 개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네. 바이오, 백신 뭐 배터리까지 해가지고. 네. 지금 요즘 분위기 어떤가요? 배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이 세 개 네. 중에서는 배터리가 그나마, 백신 쪽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쪽이 지금 테슬라까지 이제 납품 이렇게 계획을 밝히면서 뭐 이런저런 기대감에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 3, 4일 정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를 조금만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줄여서 보면 지금 충분히 시세가 다 나왔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2019년까지는 거의 관심을 못 받았었고, 지금 네. 원통형 배터리가 이슈되는 그 시점부터 좀 큰 등락이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이 종목은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솔직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받을 때에서 지지받고 돌파할 자리에서 돌파를 한다면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본다면 최소한의 바닥을 명확한 자리에서 받아주니까, 최소한의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지는 알겠으니까, 네. 여기 중요한 자리인지 알겠어. 네. 다음 여기 네. 2,250원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더 튀어주겠지. 어디까지? 그거는 확신할 수 없지만 최소한 여기 그 다음은 여기까지. 지금 일단 3,250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저는 이 종목 좀 더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시장 상황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좋은 맞습니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리고 테슬라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일론 머스크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저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여전히 그런 말이 많았든 어쨌든 여전히 장사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돈 잘 벌고 있고, 네. 코인으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뭔가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의 종합책, 현재 나와 있는 뭐 완전히 미래 우주 이런 얘기 말고, 네.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의 집약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의 집약체요. 기술들의 끝. 기술들의 끝. 이게 막 20년 후 말고 뭐 20년 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는 반도체도 포함되는 거죠.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자동차.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국책으로 밀고 있는 백신 빼고는 반도체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고, 네. 2차 전지, 배터리, 네. 5G, 뭐 AI 모든 인식 기술 등 다 네. 집약되어 있는 게 자율주행인데, 지금 자율주행을 여전히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좀 무리가 있죠. 뭐 네.
좀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었는데 자율주행 그 시도 뭐 시행 뭐 도로주행 네. 같은 거를 한국에서 한번 시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자율주행은 당연히 신호 같은 거 잘 지켜야겠죠. 근데 한국에서 할 때는 자율주행 네. 자동차도 신호 위반하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화. 네, 안 그러면 한국화형으로 다 바뀌는구나. 끼어들고 그러니까 뭐 이게 진정한 AI지 않나 안 그러면 싶기도 출근 한데 못하니까요. 네. 자율주행은 결국은 이 모든 집약체들의 끝에 있다고 봅니다. 뭐 물론 자율주행 관련된 AI 뭐 이런 쪽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갈지 아닐지 주목받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결국 그 가는 길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5G도 결국은 같이 5G, 6G까지 연동되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2차 전지라든가 배터리 쪽이 더 이제 강세를 좋은 지금 흐름을 보고 보여주고 있죠. 있는 건 맞죠? 네.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에서 한 번 더 시세 폭발이 이 정도 한두 번, 뭐 일주일 정도 텀이 아니라 가끔 뭐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허다했잖아요. 맨 가는 놈만 가. 맞습니다. 멈추지 않아. 네. 달리는 말만 계속 달리는 네. 이런 현상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언제 빼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근데 그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제 역할을 해준다면 이 종목은 제차 신고가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테슬라에서 자꾸 엄한 소리만 하지 않는다면 네. 제차 이렇게 2차 전지 쪽 주목받으면서 테슬라의 납품 이런 식으로 연동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루시드 네. 그쪽도 있고 뭐 자동차. 그 폭스바겐도 하고 굉장히 이제 이 납입 이런 공급처가 다양하고 넓고 네. 이렇게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무조건은 없어요. 무조건은 없으나 시장을 탄력만 제대로 받아준다면 저는 3,500원, 4,000원까지도 충분히 탄력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만약에 단타를 한다면 이런 종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스윙급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단타를 네. 한다면 이런 종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단타를 할 거면 이 폐배터리 관련주인 또 자비스 관련 네, 종목들 하면 좋지 않나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크루셜텍 또 한번 살펴볼까 봐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 전기차 적용 기대감 등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크루셜텍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크루셜텍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오늘 처음 알게 된 종목인데요. 네네. 네, 전기차와 수소차에 지금 내장재 들어가는 기업, 전사방식, 네네네, 뭐 VI 뭐 이런 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거와 같은 연관성이면 좋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뭐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차트를 좀 줄여서 볼게요, 일단. 네. 어머나. 뭐 그래 10년 전 오. 뺍시다. 최근 그래 2년 전도 뺍시다. 그래 1년 전만 봅시다. 1년 전만. 네. 어머나. 이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고 관리 종목 지정돼 있네. 관리 종목 왜 지정돼 있는지까지는 제가 체크를 안 했었는데 네. 저는 어지간하면 관리 종목은 보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뭐 물론 별거 아닌 문제로 인해서 관리 종목이 지정되었다고 한다면 관리 종목 해소하면서 더 강하게 탄력받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네. 뭐 제가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뭐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지금 몇 년째 빌빌거리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이 말은 지금 재무라도 한번 볼까요? 재무라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아마도 재무 쪽에 크루셜텍 문제가 있을 재무. 가능성이 높겠죠. 네. 지금 재무 몇 년 동안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든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연간으로 보든 뭐 4년 연속 이상 네. 이렇게 되면 관리 종목이 저는 지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래된 기업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네. 관리 종목은 제가 평소에 잘 안 쳐다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상한가를 쳤으니 뭐야 왜 떴어 이러고 그러니까요. 봤는데 네. 이렇게 호재가 있네.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 기대감이 있을 만한 호재도 많네. 네. 충분히 기대가 되네. 네. 라는 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어. 아까 전에 그 뭐였죠? 우리 얘기했던 거? 요거 RF세미 이거랑 뭐가 다르죠? 비슷한 거구나. 네.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뭐 근데 상대적으로 요거는 13% 정도 수준이지만 크루셜텍은 지금 상한가를 쳤습니다. 상한가를 네. 쳤기 때문에 더 연상점상 가지 말란 법이 전혀 없겠죠. 네.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단타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제 기준에서 단타는 일주일이거든요. 네. 앵커님 기준에서는 단타는 어느 정도 기간 저도 같은 거예요? 일주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초단타는
분이 아니라 그게 스케일핑이고 제 네. 기준에서 초단타는 하루, 오늘 이내에 승부를 보는 걸 초단타라는 기준을 잡고 있고요. 네. 단타는 일주일, 단기는 한 달 이내, 네. 스윙은 3달 이내, 네. 중기는 6개월, 장기는 6개월 이상으로 이런 기준을 잡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종목은 단타급으로 접근을 해서 이 시세가 어디까지 터져주는지를 체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단타라고 생각을 하느냐? 네.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이 비빌대던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어요. 뭐 물론 굉장히 좋은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이런 좀 미래의 비전이 기대가 되는 호재로 상한가를 쳤는데 지금 아까도 말했었지만 여기에 고통받고 있었던 세력이 얼마나 많았을 많이 것 되겠어요. 같습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아까 말했던 이 RF세미보다는 낫다라고 네, 윗꼬리가 말하는 게 별로 없네요. 뭐냐면 윗꼬리가 없고 네. 상한가를 쳤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을 때 더 강력한 호재, 뭐 재무 이런 게 따라줘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요거는 일단 상한가를 침으로 인해서 아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에 이 고통 속에 빠져 있었던 이 세력들이 얼마나 나올지 혹은 이제 갓 들어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얼마나 나올지 이 호재의 덩어리 크기가 얼마나 될지 이 호재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공장 부지를 샀어. 네. 공장 부지 땅값이 올랐대. 호재죠. 호재입니다. 호재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단발적인 호재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 회사가 산 땅이 지속적으로 땅값이 오른데 이거는 앞으로도 꾸준히 쌓여가는 재무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호재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적 호재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 호재 같은 경우에는 진의 이제 본연의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앞으로 이제 전기차든 뭐든 이쪽으로 이제 네. 이제 굉장히 앞으로 비전을 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호재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확신을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까지 이렇게 굉장히 소외받았던 이 종목이 네. 한두 번 정도는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말을 못하는 이유는 관리 종목, 재무 아직 개판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네. 개선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많이 남아있고 아직 주요 이평선 다 올라탄 것도 아닙니다. 뭐 물론 내일부터 흐름을 더 봐야겠죠. 네. 근데 오히려 이런 타이밍은 조금 물을 잘 만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종목이 주목을 눈에 안 띄었을 것 이만큼이나 같아요. 받을 수 있었을까? 네, 맞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엉덩이가 가벼운 종목들, 사실 소외됐던 종목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네. 받고 관심을 받는 종목들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수급이 더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일 또 이 정도를 봐야겠죠. 최소한 네. 1, 2주를 봐야겠지만 처음에 이제 일부에서도 얘기했듯이 결전의 18일 끼케야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네. 그 가는 과정에서 뭐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좋은 흐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크루셜 택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보고요. 저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전문가님께서 속 시원히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지금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캡처를 남겨주고 계세요. 해보자님께서 상구님 화이팅이에요. 본방사수 중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상구님 사진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트님 자극적인 무언가가 필요하긴 할 듯한데 라고 또 남겨주시긴 했네요. 네, 또 민프님께서도 많은 글 남겨주셨는데 자비스 아이언맨 부하라고 헤이 자비스. 네, 헤이 자비스라고 또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아이언맨 부하가 자비스였나 봐요. 아니 그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그랬구나. 저는 몰라가지고 그런 글 남겨주셨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글들 많이 남겨주시는 가운데 지금 종목 상담 고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 아난티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매수가는 13,8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네,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4% 하락을 했습니다. 12,7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매수가는 13,800원, 비중은 10%.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거 하기 전에 하이라님 분이 지루라고 썼는데 지루하나요?
아니 다른 방송은 안 봤구만. 정신 못 차리시는 것 같은데. 지루라고요? 네. 네. 진짜 이게 얼마나 재밌는 방송인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방송, 경제 방송 얼마나 지루한지 알아야 돼요. 지금 진짜 비교해보고 비교해보고 얘기하세요. 뭐 참고하시고요. 일단 아난티를 그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아난티를 네. 얘기하려면 결국은 이제 대북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네. 대북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북 관련주 정말 조그마한 뉴스 기사에도 난리가 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무서워서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슈가 또 있었죠. 그쵸? 대북 관련주. 어떤 이슈가 있었죠? 김정은 김정은 님께서 최근에 통화 남북 연결선 이걸 좀 다시 해보자 이런 뭔가 기대감을 기대감을 막 시키고 있죠. 불러 일으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었는데. 대북 관련된 쪽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대북 관련해서는 결국 결론이 필요합니다. 결론이요? 뭐 비핵화 혹은 뭐 종전 네. 혹은 통일 이런 이 결국은 끝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끝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뭐 이제 논의도 하고 또 언제는 또 이제 다시 미사일도 쏘고 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죠. 이번 이슈들을 보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소통하고 통하고 네. 다시 뭐 이거 뭐야 통신 연락선 복원 기대감 네네네. 등등 뭐 이런 게 있는데 지네가 터트려놓고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네.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 전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 별거 아닌 제가 봤을 때는 이 별거 아닌 기대감이거든요. 네. 이게 하기로 하자 해놓고 빠그러진 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있지만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해야죠. 해야죠. 쉽게 네. 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대북 관련된 종목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한참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한 1, 2년 전에. 네. 무슨 말만 하면 다 대북주야. 다 갖다 붙이면 다 대북주였고 건드리기만 하면 그 날아가던 한 1, 2년 전에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북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입니다. 제가 말했던 그 결론에 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협의점이 왜 웃으시죠? 어쨌든 그런 과정이 맞습니다.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대북주를 썩 선호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정치 테마를 썩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바이오 테마를 썩 선호하지 않으나 해야지 변동성이 큰데 그렇죠. 저는 이런 종목들은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타로. 단타적으로. 네. 정치 테마 4년에 5년에 한 번씩밖에 기회 안 줘요. 해야지. 뭐 윤 씨가 파평 윤 씨 이런 얘기 나와도 뜨는데 해야지. 저는 네.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요. 정치 테마는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네. 대북 테마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움직일 때 대북 테마 현 시점의 대장이 아난티, 뭐 데아티아이 뭐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아난티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근데 네. 지금 이 정도면 나름 잘 튕겨준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다시 평양 뭐 개성공단 오픈한다. 다시 이거 통신 이거 다시 연락할 연락선 거고 복원한다. 우리 종전 얘기 다시 할 거야. 네. 미국이랑 다시 얘기하면서 비핵화 논의 다시 할 거야.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좋은 흐름 보여주겠죠. 보여주겠죠. 제가 썩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이따가 이제 3부에서 제 수익률을 얘기하다 보면 대북 관련주 나옵니까? 아난티도 나오고 몇 개 아난티 나옵니다. 나옵니까? 네. 당연히 이제 게임주도 나오고 뭐 네. 제약바이도 나옵니다. 네. 정치 테마도 나와. 안 하는 게 아니시네요. 단타는 단타답게 네.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일단 아난티 한번 봅시다. 13,800원에 진입하셨네요. 네. 지금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점에서 진입하는 예를 들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탈 수 있다면 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올라타야죠. 네. 왜? 못하면 병납니다. 단타를 선하신 분들은 이거 못하면 맞습니다. 병나요. 이거 저걸 들어가고 싶은데 탔어야 됐는데 손 내가. 떨린다니까. 못하면 병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명확한 목표가 명확한 네. 손절가를 고점에서 진입하면 할수록 단타로 접근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이 칼같이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라리 손절가는 좀 지켜요. 목표가 설정을 못하고 목표가를 오히려 매도를 청산을 잘 못해요. 못합니다. 매도 타이밍을 더 못 잡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종목 이렇게 분석을 요청 받아보면 아니 이렇게 좋은 시세 줄 때 안 털고 뭐 했대요? 이러면은 더 갈 줄 알고 저도 더 갈 줄 알았죠. 근데 이 부분을 명확히 정하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단타는 단타답게. 뭐 물론 특정 그런 이제 말도 안 되게 이제 점상 연상 나오는 특정 군이 있죠. 예를 들자면 게임, 예를 들자면 제약바이오라든가 대부, 정치 테마 같은 종목들이 연상, 점상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그걸 어찌 다 잡아먹으려고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괜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란 얘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끔 바닥에서 잡았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분을 사실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그 운이 결코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목표가를 설정하시고 최소한의 손절가를 짚으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단타적으로 접근하셨고 13,800원에서 진입을 하셨고 네. 손절가를 13,000원으로 잡아 넣으셨는데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건 손절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 종목 단타적으로 접근하셨잖아요. 네. 현재 추세 자체는 사실 좋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승 추세 잘 유지해 나가고 있고 네. 지금 쌍바닥 12,100원, 12,0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좋은 흐름 유지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시세가 나왔을 때 이때 기대가 되는데 다시 뭐 김여정이랑 얘기하고 또 이제 맞습니다. 종전 얘기하고 이래 놓고 다음 날에 미사일 하나 던져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반등이 왔었거든요. 오히려 네. 뭐 더 좋은 시세를 보였었어요. 네. 결국 시세를 반납하긴 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단타적인 접근을 하셨는데 어쨌든 본인이 제시한 손절가는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다면 제 기준의 단타는 일주일 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뭐 9월 말일에 들어갔던 어쨌건 저쨌건 지금 딱 5거래일째가 내일이 되겠죠. 내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00원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저는 한 번 더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12,000원이 이탈한다면 정말 좀 이렇게 좀 배틀을 짧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꼭 이 단타로 진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북 관련된 쪽 섹터로 접근을 하셨다면 조금 배틀을 짧게 잡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종목을 나 장기로 들어갔는데 나 통일 보고 들어갔는데 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 북한과의 좋은 관계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신다면 조금 짧게 잡고 12,000원 컷 잡고 신고가 돌파할 때 수익 청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난티 잘 들으셨죠? 12,000원 지지선 잘 기억해 주시라는 전문가님 의견이셨습니다. 한 종목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킷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버킷 스튜디오 매수가는 4,800원, 비중 10%, 오늘 16% 급락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아까 얘기 많이 했죠? 짧게 부탁드릴게요. 짧게? 알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결국은 달리는 말에 잘 올라타신 겁니다. 네. 잘 올라탔는데 지금 어제 들어간지 그제 들어간지 언제 들어간지는 확신할 수 없겠으나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5일2평 무너졌을 때 잘랐어야 맞습니다. 맞겠지만 지금 못 잘랐고 11일평까지 이탈하는데 못 잘랐습니다. 아까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버킷 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과 직접적인 연관이 이정재가 소속된 소속사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런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시세의 반납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차트적인 분석으로만 본다면 3,500원까지는 버텨볼 만하다고 생각은 하나 초기 진입 목적 자체가 단타 접근이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미 진입가 대비하면 손실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아마 쉽게 손절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면 단타 대응으로 쭉 밀고 나갈 거라면 손절하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한 번 더 오징어 게임이 뭐 20일 연속 1위, 뭐 30일 연속 이렇게 1위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3,500원까지 버텨볼 수 있겠으나 과연 그게 옳은 선택인지는 그리고 애초에 경고 종목이 뜬 종목을 이렇게 안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 노란 톡방에서 종목 분석을 미처 다 못한 부분들은 내일 톡방에서 전부 다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부분들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1:1 유사수신 행위 모두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다시 3부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